안녕하세요. 총선 이후에 국회 구성이 바뀌면서 이 노동정책에 큰 변화가 올 거다. 이런 예상 때문에 산업계가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. 특히 그 노란봉투법이나 주 4.5일제 같은 것들. 이게 진짜 기업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분석들을 좀 담고 있거든요. 네네. 이 복잡한 전망 속에서 한번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. 특히 뭐랄까 과거 특정 정부 때 좀 급격하게 친노동 정책을 밀어붙였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재계에서는 좀 비슷한 상황이 또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. 그때 그 소득주도 성장 때처럼요? 네, 그렇죠. 기업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정책들이 또다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죠. 지금 대내외 경제 여건도 사실 썩 좋진 않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때 노동계 목소리만 더 커지는 분위기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. 역시 가장 좀 뜨거운 건 노란봉투법 아니겠습니까? 이게 파업 노동자에 대해서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사실상 막는 법인데 네. 예전에 한번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혔었잖아요. 그래서 이번엔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많이들 보는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현실화되면 산업 현장 혼란이 클 것 같은데요? 그렇습니다. 이게 단순히 손배소 제한 이 문제만이 아니고요. 그 하청노조가 파업했을 때 원청 기업까지 책임을 묻는 이른바 사용자 범위 확대. 그 내용까지요? 네, 그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서 이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협력업체 관계는 물론이고 기업의 어떤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.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. 그렇죠. 사실상 불법 파업에 대해서 기업이 정당하게 대응할 수단을 좀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. 그래서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. 이런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. 거기에다가 또 주 4.5일제, 포괄임금제 폐지, 정년 연장 이런 것들도 갑자기 막 속도를 낼 거다 이런 전망도 많고요. 네, 많죠. 특히 포괄임금제 폐지 같은 경우는 실제 일한 만큼 시간의 수당 다 줘야 한다는 거니까 이것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요. 그렇죠. 또 임금은 그대로 두면서 근무 시간만 줄이는 4.5일제나 아니면 정년 연장 이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 문제나 비용 증가 이거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겠네요. 맞습니다. 생산성 향상 방안 같은 건 없는데 근무 시간만 줄인다거나 혹은 임금 체계를 바꾸지 않고 정년만 늘리면 기업 부담만 커지고요. 네. 오히려 청년들 신규 채용은 더 위축될 수 있다. 이런 지적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. 이런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 기업 경쟁력 약화는 불보듯 뻔하다. 이런 위기감이 큰 거죠. 그런 분위기 속에서 노동계는 벌써부터 상당히 강경한 요구안들을 내밀고 있다면서요. 네, 이미 그렇죠. 현대차 노조만 봐도요. 기본급을 14만 원 넘게 올려달라. 순이익의 30%를 성과급으로 달라. 정년도 최장 64세까지 늘려달라. 주 4.5일제 도입하자. 이런 요구까지 하고 나섰죠. 와. 물론 슬쩍이 좋았던 건 맞지만 이 불황기에 이 정도 요구는 좀 이례적이다.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. 현대차만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. GM이나 HD 현대중공업, 포스코, SK 하이닉스 같은 다른 주요 기업 노조들도 다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 올려달라, 정년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니 기업들 입장에선 정말 사면초가겠네요. 그렇죠. 특히 그 반도체처럼 실적 변동성이 큰 SK 하이닉스 같은 곳은 성과급 관련 요구가 더 부담될 수도 있겠어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. 이게 또 다른 외관인데요. 그것도 있군요. 네. 작년에 대법원에서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다. 이런 판결이 나왔었고요. 최근에 부산시 버스 노사가 성과급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하면서 이게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. 네.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다른 데로 확산되면 경청 추산으로는 연간 한 6조 8천억 원 정도, 그 정도 추가 인건비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기업들로서는 정말 엄청난 압박이죠. 와, 6조 8천억. 네.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기업들은 고금리 고물가에다 미국 관세 압박 같은 이런 외부 악재도 힘든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 가능성 또 노조의 거센 요구 이 이중고에 시달리는 그런 형국이군요. 네, 맞습니다. 지난 정부 때 경험했던 그런 기업 환경 악화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특히 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역대급 요구안들이 막 쏟아지면서 노사 간의 타협점을 찾기가
정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. 그렇죠.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돼서 파업이라도 길어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 경영난은 더 심해지고 이게 결국 국가 경제 전체의 활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. 이런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 앞으로 이 노동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, 그리고 그게 우리 경제와 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면밀히 지켜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런 내용들이 이 복잡한 상황을 판단하시는데 당신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기업과 노동계가 대립하기보다는 좀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텐데요. 여기서 당신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. 네, 어떤 걸까요? 이런 노동 환경의 변화가요, 단순히 단기적인 비용 문제를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나 혹은 일자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을까요? 현재의 노사 관계를 넘어서 좀 더 큰 그림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